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효자는 역시 수출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 충격에도 수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어제까지 수출액은 우리 돈 17조 3,500억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32.8% 늘어났습니다. 아직 20일만 집계가 됐지만 이런 속도라면 이달 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7월 10일까지의 수출은 증가 폭이 14% 수준이었는데 20일까지는 32%라 이 코로나 확산세에도 오히려 더 개선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승용차 그리고 석유 제품과 무선통신 기기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컴퓨터 주변 기기는 오히려 수출이 7.8% 감소했는데 지난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크게 늘었던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 공포감 속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니 고무적인데 환율도 요즘 수출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제품이 해외에서 팔리면 그 수익을 원화로 바꿨을 때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50원대로 치솟은 상황인데 근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수출도 잘 되고 게다가 환차익까지 얻게 되니까 우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에 수출 기업들이 또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우리 소비자들 물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수입품들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나간다는 게 남의 얘기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에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다주택자 더 늘었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는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195만 4,600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3만 명 더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을 크게 늘렸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공시가 1억 이하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도 배우자와 명의를 나눠서 개인당 6억까지는 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여러 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아파트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증여 건수 보시다시피 6만 6,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런 증여 움직임은 서초나 송파처럼 고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들에서 집중된 걸로 또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가 주택은 오히려 한 사람이 여러 채씩 갖는 경우가 더 늘었고 서울 같은 고가 지역 주택들은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줘서 지키는 쪽을 택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를 두고 조세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도 상당합니다. 반면 증여세율은 10에서 50%인데다 6억 원까지 또 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집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이 매력적인 투자 자산인 이상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기 위한 과감한 공급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안전 빠진 완전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테슬라의 전기차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안전장치가 결여돼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 운전자들이 SNS에 올린 동영상을 언급하면서 차량이 방향을 잃고 덤불에 부딪히며 주차된 차량을 향해 돌진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실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테슬라 차량이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인식하지 못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 자율주행 단계가 5단계 중에 3단계 정도 수준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2027년은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벌써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내놓은 건가요? 이 명칭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지원 시스템 수준입니다. 지난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 FSD 베타 9 소프트웨어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월 99달러에서 199달러의 이용료를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오토파일럿 기능에 추가로 교차로 주행 같은 기능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명칭부터가 살짝
살짝 혼선을 주긴 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한 시스템을 유료로까지 팔고 있다고 하니까 다소 의아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이 CEO인 일론 머스크조차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네.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9 버전에서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편집증적인 태도로 주의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컨슈머 리포트의 피셔 제이크 수석 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에 동원이 되면서 돈을 내는 꼴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할 게 아니라 이 베타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 충돌 사고가 30건에 달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자칫 새로운 기술의 도입 속도를 더 늦추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메디톡스, 미국의 특허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조성물 관련 미국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미국 특허 심판원이 경쟁업체 갈더마가 신청한 특허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이 특허는 보툴리눔 톡신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물에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비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해서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더마는 비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했을 때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메디톡스는 국내 관련 대표 기업 중 하나인데 이번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파급력이 상당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기술은 이노톡스나 코어톡스 같은 국내 제품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임상 중인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물질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경쟁은 상당히 치열한 상황인데 경쟁사들이 특허에 도전하게 된다면 위상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갈더마의 경우도 최근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결정으로 완전히 특허가 무효로 결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다른 절차가 더 있나요? 예, 이번 특허 심판원의 결정은 특허 분쟁이 시작되는 최초 단계입니다. 앞으로 메디톡스가 특허 법원에 항고를 하거나 이 특허 심판원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데 메디톡스 역시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